자, 우리 교재 한번 봐봅시다. 자, 그래서 요 교재지요. 단원별 예상 문제. 요게 나왔는데, 우리가 지난달까지는 단원별 기출문제를 풀었고, 이번 달부터서는 단원별 예상 문제를 푸는데, 자, 목차를 한번 잠깐 보시면, 목차가 파트가 10개로 돼 있어요. 파트가 10개로 돼 있는데, 자, 1번이 뭐, 의문론 중심의 언어 일반, 의문론, 고문법, 그 다음에 형태론, 통사론, 그리고 4장에 파트 4번 가면 의미하고 올바른 어법, 여기까지가 문법 파트라고 보시면 되죠. 문법 파트. 그 다음에 파트 5가 맞춤법, 파트 6이 표준어, 파트 7번이 외래어 로마자, 요게 외래어 로마자. 오케이. 여기까지가 어문 규정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치? 그거 넘어가면은 파트 8이 어휘 능력이고요. 파트 9번이 독해 중에서 문학 독해. 파트 10번째가 독해 중에서 비문학 독해. 자, 요 편성은 기출문제랑 똑같이 해놨어. 순서는 기출문제랑 똑같이 해놨으니까 혹시 이제 이거 문제 풀고 다시 한번 궁금하실 때는 기출문제 교재를 가가지고 그대로 의문론 언어 일반 고문법 다시 한번 봐야 되겠다 그러면 틀린 문제 중심으로 다시 한번 보는 것도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야. 그래서 요 책하고 기출문제하고 같이 보시도록 하시고요. 선생님이 뒤에 이제 시간이 조금 남으면 뭐 동영 모의고사를 같이 풀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거 끝나면 바로 이제 국가직 대비 동영 모의고사를 몇 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원래고사는 다음 주인가 보죠. 원래고사는 다음 주에는 원래고사 풀이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먼저 파트 1 와봅시다. 파트 1. 파트 1은 자 1장이 되는데 1장을 쌤이 3개로 나눠놨어요. 3개로 나눠놨는데 자 그 중에서 이제 또 하나가 자 1번이 뭐죠? 언어 일반 그리고 의문론 그리고 고문법 요게 나와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챕터 1 그러면 자 언어 일반론 해가지고 자 8페이지 9페이지에서 문제 6개 가지고 언어 일반을 한번 정리해보자 이거야. 그치? 성준이 어디 갔다 왔어? 늦게 온 거야? 독서실에 있다가? 커피 사러 갔다 왔어? 쌤 거는? 쌤 거, 네 거만 사온 거야? 있어서? 있는지 몰랐잖아, 너. 자, 나쁜 놈. 자, 언어 일반론, 요게 나왔어. 그 언어 일반론은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분야는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뭐, 쌩 까고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 언어 일반론에서는 뭐가 나올까? 그러면 늘 보는 게 쌤이 두 가지라 그러죠. 언어에 대한 거하고, 자, 국어에 대한 거하고. 그치? 언어 일반론에서는 언어론하고 국어가 나오는데, 언어에서 두 가지가 나오지. 언어의 뭐? 특성. 언어의 기능.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지. 언어의 특성하고 언어의 기능. 그 다음에 국어에서는, 국어의 갈래. 그 다음에 국어의 특성. 이렇게 나오죠. 두 가지, 언어에 대해서 두 가지, 국어에서 두 가지, 요걸 정리해 보시면 돼. 그래서 언어의 특성 중에서 우리가 이제 꼭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먼저 자의성이라는 게 있지. 그치? 그 다음에 자의성이기 때문에 사회적 약속에 의한 사회성, 자, 역사성, 그리고 분절성, 그리고 추상성, 이게 메인이죠. 5가지가. 그치? 그리고 뭐 기호성, 뭐 상징성, 뭐 체계성, 뭐 개방성, 자 이런 것들이 추가되는 언어의 특징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언어의 기능 그러면 뭐가 있지? 뭐 표현의 기능, 지령의 기능, 감화의 기능, 친교의 기능, 요 3가지가 메인이죠. 그치? 요 3가지가 메인이고 추가되는 게 뭐가 있어? 뭐 관어적 기능, 뭐 미적 기능, 지식과 정보의 보존 및 전달의 기능, 이런 요소들이 있잖아.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둘 게 차이라는 게 멋대로잖아. 언어의 형식인 음성하고 언어의 내용의 의미가 지멋대로 결합되어 있어 라는 거지. 그 멋대로, 지멋대로. 그래서 가장 이 자의성을 보여주는 얘는 뭐가 돼? 똑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우리나라 말과 영어가 다르더라. 그치? 자의적이니까 다를 수밖에 없더라. 요게 되겠지. 그리고 동음이어가 존재하더라. 그러다 보니까 임의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약속을 해야 돼. 그치? 자, 우리가 이거를 분필이라고 쓰자라고 약속을 해야 돼. 그래서 그 약속을 사회성. 그러니까 사회적 약속이니까 자, 개인적으로 바꾸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사회성은 다른 말로는 뭐라고도 해? 불역성이라고도 하지. 바꿀 수 없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개인이 함부로 바꿀 수 없다는 뜻이지. 근데 우리 모두가 합의하면은 바꿀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러면 그건 또 뭐가 돼? 역사적으로 바뀔 수 있지. 그래서 역사성은 다른 말로 또 뭐라 그래? 가역성 이거지. 가역성. 가역은 뭔데?
바꿀 수 있는 성질입니다. 이거지. 그 다음에 이제 분절성이라는 것은 연속된 현실을 쪼개서 설명하더라. 이게 되겠고, 보통 이제 시간 같은 거. 그 다음에 추상성 같은 경우는 뭐지? 언어의 개념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바로 추상화 과정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뭐 기호적, 상징적 기호 체계로 되어 있고요. 문법적 체계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길이와 사고에 자, 닫힘이 없이 열려 있다. 요게 이제 개방성. 그다음에 기능으로 가면은 이제 표현의 기능, 요거는 표현이나 감정이나 의도나 태도, 의사나 태도를 직접 드러내는 것. 그리고 이거는 지령이나 감화라는 것은 청자의 행동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언어 기능 해가지고 뭐라고도 해? 명령적 기능 이렇게도 말하지. 그래서 이거는 자, 지령적 기능은 직접 명령과 간접 명령 두 가지의 화법에 의해서 실현이 되더라. 친교는 사교, 인사말이 되겠지. 그다음에 관어적이라는 것은 언어를 가지고 언어를 설명하더라. 이게 되겠어. 그리고 미적 기능은 자, 언어의 아름다운 시적 기능이라고 하지. 미적 기능은 다른 말로는 시적 기능이라고 하더라. 이렇게 되지. 그 다음에 갈래는 자, 여러 가지 이제 견해가 있는데 결국 우리나라 말은 지금 알타이어에 속하더라. 이렇게 보고요. 알타이어에 속하니까 이제 친족 관계가 뭐가 돼? 자, 몽골어, 뭐 고대 만주어, 퉁구스어, 뭐 튀르크어, 앤드 학자에 따라서 일본어도 우리랑 친족 관계에 있는 언어다라고 보기도 하지요. 그 다음에 특성은 자, 전체를 다 몰아서 봐도 되는데 첫 번째 의문이 가지고 있는 특징, 그 다음에 두 번째 어휘가 가지고 있는 특징,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법이 가지고 있는 특징, 요게 되겠지. 그러니까 일단 특징 중에서 의문적 특징이냐 어휘적 특징이냐 아니면 문법적 특징이냐 요게 되겠지. 그래서 문법적 특징이 가장 필요한 거는 주어 목적어 소수로, 소수로가 제일 뒤에 오는 문장 구조더라. 영어 같은 경우는 주어, 동사, 목적어 구조인데 우리는 주어, 목적어, 소수로 구조더라. 그 다음에 우리나라 말은 자, 전치수식만 가능해. 전치수식. 전치수식이라는 건 뭐냐면 꾸며주는 말이 반드시 앞에 위치하는 거야. 그러니까 왼쪽에서 꾸며줘야 돼. 아름다운 꽃 이게 돼야지. 꽃 아름다운 이런 후치수식은 안 되더라. 이런 것들이 이제 문법상의 특징이 되겠지. 그다음에 자, 어휘상의 특징이라는 거 뭐야? 우리나라 말에는 뭐 한자가 유독 많더라. 그치, 한자로부터 유래된 말이 굉장히 많더라. 그 다음에 자, 감가거나 색채어 따위가 감가거나 상징어가 굉장히 발달해 있더라. 여기 친족어도 발달해 있더라.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 다음에 음운상의 특징에는 뭐가 있어? 우리나라 말에는 자, 파이름의 자음이 삼중체계를 이루더라. 인고 같은 건 이중체계잖아. 무성파이름, 유성파이름인데 우리나라 말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뭐 이렇게 되고요. 마찰음의 수는 상당히 적더라. 뭐 이런 것들이 음운상에 다양한 음운 변화가 존재하더라. 이렇게 보면 되겠지. 자, 요게 언어 일반론에서 나올 수 있는 거겠지. 이 중에서 운 좋으면 하나가 나올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거 가지고 6개 가지고 어떤 문제들을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풀어볼 수 있는가? 자, 1번 한번 가봅시다. 자, 문제 1번. 자, 우리 근제 것이 딱 눈에 보이는데 1번부터 벌써 틀렸어요. 자, 다음에 제시하고 있는 언어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돼 있지. 자, 우리가 꽃이라고 부르는 대상들은 실제로 무궁화, 진달래, 개나리, 목련, 장미 등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에 공통 속성을 추출해 나타내는 것이다. 자, 그렇지만 세종, 이순신 같은 고유명사들은 공통 추출해 만들어진 언어가 아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단어에서 지금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요소가 어디냐면은 두 번째 줄 밑줄. 공통 속성을 추출. 공통 속성을 추출해서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거지. 그래서 자, 1번 문제는 뭐냐면 꽃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딱 자, 인지하는 순간 우리는 꽃이라는 단어의 개념이 만들어져. 머릿속에서. 그치? 그런데 자, 여러분들이 꽃이라고 생각하지만 자, 머릿속에 있는 꽃은 다 틀릴 수 있어. 뭐 근제는 장미를 생각할 수도 있고 목련을 생각할 수도 있고 뭐 벚꽃을 생각할 수도 있고 개나리를 생각할 수도 있고 뭐 튤립을 생각할 수도 있고 호박꽃을 생각할 수도 있고 그치? 자, 이런 다양한 꽃들 속에서 뭘 찾아내는 거야? 공통 요소를 찾아내는 거죠. 공통 요소를 찾아가지고 자, 우리는 꽃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내는 거야. 꽃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내는 거. 그러면은 자, 그러면 장미라는 개념은 또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장미라는 개념은 뭐 흑장미도 있고, 뭐 백장미도 있고, 뭐 황장미도 있고, 뭐 이럴 수 있겠지. 장미에 또 다른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것들에 또 뭐를 찾아? 이것들에 뭐를 찾아? 공통적인 요소를 찾지. 그래가지고 뭐가 만들어져? 장미가 만들어지잖아. 그리고 이제 장미랑 비슷한, 자, 동위의 개념들. 동위라는 것은 동일한 위상이지. 동일한 위치겠지. 그래서 동일한 위치의 개념을
쭉 나열해가지고 그것의 공통점을 가지고 자, 단어의 뜻을 만들어내는 거야. 이 과정을 뭐라 그런다? 이 과정을 뭐라 그런다? 추상화 과정이라 그래. 추상화 과정. 추상화 과정이다라고 말하지. 이게 바로 이제 언어의 특성 중에서 자, 어떤 특성에 속해? 여기 추상성에 속하는 거지. 그치? 추상성에 속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 관계면은 자, 무슨 관계라고 봐? 의미 관계에서는 상이어, 하이어, 상이어, 하이어 이런 개념이 되겠지. 그래서 장미라는 개념은 흑장미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A, B, C, D야. 자, A, B, F, G야. A, B,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어? G, Z야. 이런 것들이 있어. 그치? 그러면 장미라는 개념은, 자, 장미라는 개념은 뭐만 있어? A, B만 있겠지. 그치? 왜? A, B만 같잖아. 이거 같지만은 요거 두 개에서만 있고 여기는 없으니까 G를 장미의 개념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 그래서, 자, 어떤 개념이 성립하냐면 상이어보다 하이어의 개념 특징이 더 다양하다. 이런 말이 나와. 상이어보다 하이어의 개념 속성이 더 다양하게 분포합니다.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거는 이제 목고치라면은 장미가 A, B면 AC가 되겠고, H가 되겠고, AF가 되겠고, 뭐 G가 되겠고,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꽃은 뭐야? A라는 게 있어야지 꽃입니다. 이런 개념이 만들어지겠네. 오케이?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상이어가 되고요. 위로 올라갈수록 추상화 과정이 여러 차례 이루어진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야. 우리 이 과정을 통해서 개념이 만들어져. 그런데 고유명사는 이게 필요 없지. 고유명사는. 그치? 그래서 그냥 근모야. 그러면 근모 하나밖에 없잖아. 여러 개 근모 중에서 공통점을 끄집어내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고유명사는 추상화 과정을 거치지 않는구나.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정답은 뭐다? 2번 추상성 요걸 찾아야 돼. 그래서 체계성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자주 나오는 건 아니지. 체계라는 것은 어떤 구조를 정확하게 갖추고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난 아침에 밥을 먹었다 이러면 자, 요 자리에 올 수 있는 것들은 뭐야? 나는 자, 떡을 먹었다. 그치? 나는 술을 먹었다. 나는 뭐 과일을 먹었다. 이런 것들이 오겠지. 그러면 여기 오는 단어들은 교체될 수 있는 단어들은 동일한 체계 속에서 존재하더라. 이거 동일한 체계 속에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먹을 수 있는 어떤 명사가 여기에 위치하더라. 이게 되겠고. 그럼 이전에는 뭐가 오느냐? 밥을 먹었다. 밥도 먹었다. 밥만 먹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은 또 조사가 나열되겠지. 그러면 자, 밥을 먹었다. 밥만 먹었다. 밥도 먹었다. 그러면 밥을 먹었다. 밥만 먹었다. 밥도 먹었다. 밥은 먹었다. 밥까지 먹었다. 이런 것들은 또 뭐다? 동일한 체계 속에서 존재하는 개념이지. 그래서 이걸 우리가 묶어서 조사라 그러고 이걸 묶어서 명사라 그러더라 이거지. 이게 이제 체계적이지. 오케이? 요걸 체계성이라 그러는 거야. 그 다음에 자, 자의성이라는 건 아시겠고 개방성이라는 건 뭐다? 사고의 과정에도 자, 범위가 없고 나는 투명 인간을 보았다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 그치? 자, 우리 조국의 미래를 어깨에 짊어지고 우리의 조국의 미래를 어떻게 짊어질 수 있어? 이런 것들도 개방적, 사고의 개방성. 그 다음에 문장은 아침에 밥을 먹었다. 끝내지 않고 아침에 밥을 먹고 운동을 했다. 끝내지 않고 아침에 밥을 먹고 운동을 하고 세수를 하고 자, 옷을 갈아입고 학원에 도착했다. 문장의 길이를 계속해서 뭐 할 수 있어? 확장시켜 나갈 수 있어. 이걸 뭐라 그런다? 개방성 이렇게 말하는 거야. 자, 그래서 언어의 특성 중에서 요거 가지고 한번 문제를 만들어 본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2번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 언어의 기능이 나왔네. 자, 듣는 사람은 특정한 행동을 하도록 하는 기능, 듣는 사람은 특정한 행동을 유발하는 기능, 여기까지 나와도 우리는 뭐 찾아야 돼? 요거 찾아야지. 청자의 행동을 유발하는 기능, 그러면, 자, 뭐 찾아? 지령, 가마, 요거 찾아야지. 그래서 좀 더, 즉, 언어로 단순히 말하는 사람을 표현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표현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의 기능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에게 감화작용을 하여 실제로 행동이 옮기도록 하는 것이다. 자, 이런 기능을 감화적으로는 환기적 기능 또는 지령적 기능 또는 명령적 기능이라고 하더라. 이게 돼 있죠. 그러면 아까도 말했지만 지령적 기능의 가장 1차적인 발화는 뭐야? 명령문이면 돼. 명령문. 그치? 그래서 자, 명령문이 나오면 되고 그렇지 않다면은 간접화법에 의해서 숨겨진 의도가 무엇이냐 요걸 판단해야 돼. 자, 1번 한번 가봐봐. 이 책은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서 자, 이 책은 내가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서 제일 재미있어. 자, 어떤 기능이 먼저 보이니? 표현의 기능이지.
나 이거 재밌게 봤어. 이거지. 나 이거 재밌게 봤어. 그래서 이거 표현의 기능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야. 표현의 기능입니다. 근데 이것도, 자, 숨겨진 의미가 쌤, 그래, 너도 한번 읽어보렴 하고 책을 권하는 내용일 수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은 뭐로 갈 수 있어? 가마로 갈 수 있어. 그러니까 1번이 표현에만 그치는 건 아니야. 그치? 가마의 기능으로 갈 수도 있어. 그치? 가마의 기능으로 갈 수도 있어. 자, 그러면 이거를 선생님 표현으로 봐요? 가마로 봐요? 했을 때는 일단 1차적인 요소가 어느 게 더 많은가를 봐야지. 그럼 여기서는 1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표현에 내가 읽은 것 중에 제일 재밌었어. 이걸 말해, 그러니 너도 읽어봐. 라고 판단하기까지는 우리 고도의 어떤 상황을 만들어줘야 되겠지. 그래서, 가마적 기능으로까지 가기는 조금 어려워. 그 다음에 4번 한번 봐봐봐. 아침 잡수셨어요? 이거는, 자, 의사가 그치, 금식을, 자, 끝낸 환자에게 아침을 잘 드셨어요? 라고 물어보는 건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고 개념을 수용하는 과정일 수도 있어. 근데 아무 설명 없이 아침 드셨어요? 이거는 뭐에 가까워? 인사말에 가깝지. 그치? 인사말에 가깝지. 그러면 4번은 뭐가 제일 커? 친교적 기능, 사교적 기능이 제일 많지. 그치? 자, 그 다음에 2번하고 3번인데, 정지선을 지키면, 자, 사고도 정지합니다. 이렇게 돼 있지. 표어지. 기본적으로 정지선을 지키면 사고도 자 정지합니다. 이 말은 결국 어떤 의도가 더 커? 여기가 정지선이면 지켜야 된다는 사실 알려주는 거 아니면 지키라는 거야? 지켜라 라는 거지. 정지선을 지켜라. 그러니까 이거는 자 지령적 기능하고 표현적 기능이 있는데 지령적 기능이 조금 더 커. 그 다음에 3번 보니까 이곳은 금연 장소입니다. 이것도 뭐죠? 피우면 안 됩니다라는 걸 알려주거나 피우지 마라는 행동까지 보여주는 거나 두 가지가 될 수 있어. 그러면 2번하고 3번은 둘 다 여기 선상에 있는 거야. 2번하고 3번 중에 어느 게 더 이쪽에 더 크냐 이거야. 어느 게 더 크냐. 그치? 2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언어 형식으로 봤을 때는 표어 같은 구조예요. 표어. 표어 같은 경우는 결국 우리가 고속도로 다니다 보면 도로 다니다 보면 표어들이 있잖아. 그치? 가장 섬뜩한 게 졸음운전의 끝은 저 세상입니다. 막 고속도로 다니다 보면 그런 표어도 있어. 얼마나 섬뜩하니 졸리다가 그치? 아이고 깜빡 졸면 저승길이래 막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 그럼 그거는 뭐냐면 아 졸다 보면 죽는구나 라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졸지 마세요, 피곤하면 쉬세요, 이거를 우리에게 주는 정보잖아. 그래서 이런 표현은 표현의 기능보다는 지령적 기능이 더 강하다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3번보다는 2번에서 지령적 기능이 조금 더 강하다. 그래서 답은 몇 번 찾아라? 2번 찾아라. 이렇게 봐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3번. 자, 3번 한번 보시면, 자, 언어의 기능과 관련이 있는 기능이 하나 더 나왔네. 엄치는, 자, 남에게 자기 아버지를 높여 부를 때 쓴다와 같은 표현. 엄치는, 자, 엄치란 단어를 언어로 관련지어 설명하는 거지. 그치? 언어로 관련지어 설명하는 거. 자, 그래서 엄친과 자기 아버지 사이에는 깊은 관련성을 갖고 있다. 이것이 언어의 또 학습 기능하고도 연결된다. 이렇게 돼 있네. 자, 요거는 무슨 기능? 여기 있지. 관어적 기능, 요게 돼. 관어적 기능. 언어를 가지고 언어를 설명하여 학습하게끔 해주는 기능 이거지. 그러니까 결국 언어의 개념도 언어로서 설명할 수밖에 없잖아. 오케이? 이거를 뭐라 그런다? 관어적 기능 이렇게 말하네. 그 다음에 4번, 5번, 6번 한번 가보시면 잡아봐. 4번, 5번, 6번 가보시면 4번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발문이 국어의 특질 중 이렇게 되어 있고요. 5번이 자, 국어의 특질 중 이렇게 되어 있고요. 6번이 국어의 의문상의 특징 이렇게 되어 있지. 그러면 4번, 5번은 그냥 국어의 특징이면 돼. 그치? 근데 6번 같은 경우는 여기에 딱 범위를 한정시켜주고 있어. 그럼 다른 특징은 안 돼. 6번 같은 경우는 어휘적 특징이나 문법적 특징이 들어가가지고 나 의문이야 라고 속이고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야. 자, 그래서 4번 문제 한번 봐보자. 국어의 특징 중 옳지 않은 교착어로서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조사와 어미가 발달해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알타이어, 요거 말 안 했구나. 알타이어면서 국어는 자, 형태적으로, 갈래상 알타이어고 형태적으로 뭐다? 교착어다라는 말을 쓰지. 교착이라는 말이 뭐야? 들러붙어 이 말이야. 들러붙어. 뭔가 막 들러붙어 있어. 뭐가 들러붙어 있어? 체언 뒤에는 조사가 들러붙어 있고요. 어간 뒤에는 어미가 막 들러붙어 있지. 그래서 이 조사나 어미가 들어가가지고 국어에서는 다양한 문법적 관계를 형성해내잖아. 이걸 뭐라 그런다? 교착어. 다른 말로는 부착어. 그 다음에 다른 말로는 뭐 점착어 뭐 이런 말들을 다 쓸 수 있어. 그래서 교착어다, 부착어다, 뭐 점착어다 이런 말을 쓸 수 있고. 그래서 1번은 OX, 그다음에 2번 상하관계를 중시하던 사회구조 때문에 높임법이 발달해 있다. 자, 이거는 뭐 문법상의 특징이겠지.
높임의 어휘가 발달해 있다. 그러면 뭐 어휘상의 특징으로 가면 되겠고, 높임법이 발달해 있다. 그러면 높임법은 주체높임법, 객체높임법 이런 거니까 문법상의 특징이겠지. 그래서 자 2번도 오케이. 소수로가 문장 끝에 오는 어순이라 끝까지 들어야 뜻을 제대로 알 수 있다 이거지. 그럼 이건 뭐다? 소수로가 끝에 오지. 그치? 그래서 국어에 자 소수로가 끝에 오면서 가지고 있는 국어의 특징 중에 장점은 뭐냐면, 장점은 소수로가 끝에 오니까 장점은 뭐냐면 청자를 끝까지 대화 상대로 붙들어 놓는 거야. 왜? 중요한 말을 제일 나중에 하잖아. 그치? 제일 나중에 하니까 듣는 사람은 제일 끝까지 생각하고 있어야 돼. 근데 영어는 중요한 말을 미리 해버리지, 앞부분에서, 동사에서. 그치? 그러다 보니까, 자, 청자를 끝까지 붙잡지 못해. 우리나라 말고 영어의 차이를 보면 돼. 그 다음에 국어는 단점이 뭐냐면 소수로가 뒤에 오니까 청자에게 논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적게 줘. 그러니까 마지막에 중요한 말을 해버리니까 청자가 듣고 자 반론을 펼치거나 동감을 표출할 때 굉장히 짧은 시간에 자 그게 이루어져야 돼. 근데 영어는 자 뭐지 끝까지 붙잡아 놓지는 않지만 사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는 특징이 있지. 자 오케이 요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4번 음절 끝에 오는 자음도 음절 첫소리와 같이 모두 제 음가대로 발음되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네. 발음이라고 묻고 있잖아. 자 음절 끝에 오는 자음은 몇 개만 발음이 돼? 7개만 발음이 되잖아. 대표음 7개만. 가느다란 물방울 7개만 발음이 되니까 제 음가대로 발음된다 라고 보는 것은 옳지 않겠지. 만약에 예를 들면 꽃스 뭐 이런 식으로 발음이 돼야 되는데 꽃스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되는데 그냥 꽃 자 파이름으로 발음돼 버리지. 그래서 자 4번은 아니 되더라 요게 되겠고, 자 5번 또 한번 자 부착으로서 문법적 관계는 조사나 의미가 발달해 있다. 자 교차거나 부착거나 같은 말이니까 4번에 1번 5번에 1번 오케이. 몽고 만주어 등과 함께 친족 관계인 알타이 계통의 언어이다. 뭐 최근 들어서 뭐 글로벌 트랜스 유라시아인가 뭐 언어라는 견해가 나는데 아직까지는 뭐 우리 학교 문법에서는 알타이어다라고 말하고 이런 것들과 친족 관계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 학교 다닐 때 만주어도 배웠어. 만주어. 선생님이 언어학을 전공으로 대학원을 갔거든. 근데 만주어 우리 거기 교수님이 뭐를 했냐면 비교 언어학을 하신 분이었어요. 비교 언어학. 비교 언어학 해가지고 우리말의 뿌리를 찾는 분이셨어. 가지고 만주어하고 막 몽고를 책을 사갖고 보라는데 읽을 줄 알아야지. 그래서 교수님 설명만 듣고 그냥 아는 체 신용만 했는데 뭐 그분은 이제 실제로 가서 막 배워갖고 오시더라고. 몽고 갔다 오시고 울란바토르 막 갔다 오시고 그러더라고. 근데 우리는 뭐 거기까지는 여력이 없어서 책 가져오는데 그거 읽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게 뭐 같은 말이야. 그때 들을 때는 야 우리나라 말하고 영어하고도 비슷한 말들 하나씩은 있잖아. 이거 어깨에 맞추는 거 아니야? 막 그랬었는데 아무튼 그 비교 언어학을 공부해봤는데 그때 막 만주어 사전 막 보고 그랬을 때 되게 답답했을 때가 있어. 그래서 우리나라 말하고 만주어가 같은 말인가 보다. 뭐 선생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수용했던 시절도 있어. 자, 근데 지금도 뭐 몽고, 만주어 등과 친족 관계인 알타이어다라고 학교 문법에서는 정설처럼 내려오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전음 표기를 원칙으로 하는 표 문자 체계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음 표기 밑줄 표의 문자 밑줄 이것 자체가 자 상충되지. 자 그래서 5번에 자 2번인가 3번인가 보면 전음 표기라고 되어 있지. 그치? 그럼 전음 표기의 반대 개념은 뭘까? 전의 표기가 되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말해서 전음은 소리대로 쓰는 거고요. 이건 뜻대로 쓰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우리나라만은 전음이야, 전의야. 전음이지. 영어도 전음이지. 한자 같은 게 전의 표기겠지.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뭐라 그래? 표음 문자라고 하고요. 표음이라는 거 뭐야? 음을 드러내는 문자 체계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표의 문자라고 하지. 그치? 근데 문제 3번에서는 전음 표기의 표의 문자다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말이 어떤 건지를 모르더라도 이거 자체는 모순이 되잖아. 그치? 뭐 이렇게 가서 확인하거나 이렇게 가서 확인해야 되는데 이렇게 섞어 놓는 거는 모순되지. 그래서 3번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3번은 어떻게 바꿔주면 좋냐면 전음 표기를 원칙으로 하는 표음 문자 체계의 언어입니다. 이렇게 가면 되겠지. 소리값을 자 반영하는 문자 체계입니다. 이렇게 가야 돼. 그럼 무슨 말이냐면 요거가 뜻이 없잖아. 이게 무슨 뜻이 있어? 그치? 근데 한자는
요게 뜻이 있잖아. 글자 하나가. 그치? 이건 표음 문자고, 이거는, 이건 표의 문자고, 이거는 우리나라 말은 표음 문자가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게 붙어야지, 될 거 아니야. 소리값이. 소리가가 붙여서, 뜻이 될 거 아니야. 자, 4번하고 5번에 4번이 서로 무슨 의미냐? 서로 반대 개념이니까, 4번에 4번이 틀렸으니까 5번에 4번은 맞는 말이겠지? 오케이. 그래서 음절 끝에 오는 자음은 사용관계에 따라서 제음가대로 발음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7개만 제음가대로 발음되고 나머지는 제음가를 잃어버린다. 이렇게 볼 수 있어. 그 다음에 6번 보시면 국어의 음운상의 특징이 아닌 건지 여기서는 뭐만 물어보냐면 음운으로 한정 지어지고 있지, 근지야. 그치?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4개가 다 특징이야. 4개가 다 특징이야. 그리고 하나가 음운이나 하나가 어휘나 문법상의 특징으로 딱 교체돼 버려. 자, 1번 한번 봐봐봐. 어미와 조사의 결합으로 다양한 문법적 관계를 수행한다. 자, 이거는 분명 우리말의 특징 맞지?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음운상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어, 없어? 이거는 음운상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없지. 그래서 요거는 1번이 잘못됐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음절의 첫소리나 끝소리에 2개 이상의 자음이 발음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OX 오지요. 우리가 첫소리에 쌍자음이 오지. 그치? 자, 이거를 2개의 자음이라고 인식하면 되는데 안 되지. 쌍기역이니까 하나의 자음이지. 하나의 자음이지. 우리가 이제 중세 국어 때 뭐 이래 가지고 합형 병사가 일부 한 15세기 16세기 쓰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중세 국어 때 음을 2가지를 다 발음했을 건가? 바살 이렇게 발음했을 건가?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지. 이렇게 써놓고 쌀 이랬을 가능성이 높지. 그래서 2개의 자음이 발음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되고요. 끝에서도 현대국어에서도 합형변에서는 쓰긴 하지. 끝소리에서는. 근데 이게 발음이 값 이렇게 발음하지는 않지. 그냥 값 이렇게 발음하는 거지. 그래서 2개 이상이 발음되지 않는다. 오케이. 모음 조화와 두음 법칙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돼 있네. 그래서 모음 조화는 점점 물란해져 가고 있고요. 두음 법칙은 현대국어에서 한자어에서 우리말로 표기할 때 적용되는 음운 변화입니다. 설치음과 설전음에 따른 의미 분화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건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어에서 R과 영어에서 L은 어면이 다르지요. 그치? R과 L은 어면이 다르잖아, 우리가. 그런데 국어에서는 이거를 뭐라고 밖에 못해? 요걸로 밖에 못 쓰는 거야. 리을로 밖에. 그러니까 영어에서 음운은 2개인데 국어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되지. 그러니까 비슷한 게 뭐냐면, 영어에서는 하나인데 국어로 오면은 뭐야? 2개가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언어의 문자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구분하지 못하는데 미국 놈들은 또 예사 소리야 된 소리하고 거센 소리를 구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거기 외래어 표기법 가면은 걔네들 못하니까 우리가 된 소리는 버리자라고 가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설전음이라 그러고요. 이거를 설치금이라 그러지. 이거는 뭐냐면 첫소리에 나올 때야. 첫소리에 나올 때는 설전음이라 그러고요. 첫소리에 나올 때. 요거는 뭐죠? 끝소리에 나오거나, 어말에 나오거나, 끝소리에 나올 때, 받침으로 나올 때는 우리가 보통, 설치금이라 그래.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조금 더듬어 보면, 음운 변화 중에 설치금화라는 게 있잖아. 설치금화. 어떤 게 설치금화입니까? 그러면 현대 국어에서는 어떤 게 설치금화냐면 르불규칙이 설치금화야. 르불규칙이. 르불규칙이 설치금화가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오르다 이게 그치? 오르다 이게 연결음이 R을 붙으면 어떻게 돼버려? 이렇게 돼버리지. 그럼 여기서는 지금 첫소리니까 R이겠지. 그치? 첫소리니까 R이겠지. 근데 이쪽으로 오니까 뭐가 돼버려? 받침이니까 L이 하나 생겨버리는 거지. 이런 것들을 현대국어에서는 설치금화라 그러고요. 우리가 이제 중세국어, 이건 현대국어고, 중세국어에서는 흔적이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 훈민정음 원에 보면은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지? 나란 말싸미
중국의 달아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나란 말싸움이 중국의 달아 문자로 서로 삼았디 아니할지 이렇게 나오거든. 근데 재밌는 게 여러분 이거 보고 질문하는 친구들이 없던데, 자 세종대왕의 표기는 원칙이 15세기 표기는 연철이야 분철이야 혼철이야? 뭘 성경이 막 도는 연철이지 무조건. 이어쓰기잖아. 우리는 분철인데 연철이잖아. 나란 말싸움이 이렇게 쓰잖아. 그렇지? 그런데 훈민정 언해 중에서 연철이 원칙인데 이것만 분철로 써놨잖아. 그러면 선생님 이 당시 분철도 있었나 봐요. 이건 분철이라기보다는 설치금화를 인정하고 있었다라는 거야. 이거의 기본형이 뭐야? 달하다야, 달하다. 달하다, 이거야, 달하다. 그러면 달하다에다가 아가 만났어. 달하다에다가 아가 만났어. 그러면 그대로 가면은, 이게 만약에 규칙가령이면 어떻게 갈까? 자, 모음 앞에서 아가 떨어져서 달아, 이렇게 가면 된단 말이야. 그럼 이거는 설전음이 그대로 유지되는 거지, 설전음이. 근데 이게 달아가 아니라 달아, 이렇게 가버리지. 달아. 그럼 이거는 뭐다? 결국 설치금화를 자,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이거야. 그래서 재밌는 거는 중세국어에서 설치금화는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니을 이응형 설치금화 이렇게 말하고요. 다른 것들은 니을 리을형 설치금화 이렇게 말해. 현대국어에서는 이것만 살아남았어. 니을 리을형만. 올라, 흘러, 말려 이것처럼 니을 리을형만. 그렇죠? 근데 중세국어에서는 이처럼 니을 이응형의 설치금화도 있었어.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뭐 설명하다 그랬냐면 국어에서는 설전음하고 설치금의 분화가 없습니다. 왜? 닐 혼자서 다 커버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설치금이라는 개념 알아두시고 이 설치금이 만들어진 게 설치금화라는 게 있더라.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돼. 오케이? 그래서 자 6번의 정답은 자 4번까지 맞았고 1번이 잘못됐습니다. 이게 되겠지. 근제가 이 문제를 틀렸는데 무슨 말이냐면 1번이 자 왜 틀렸냐면 1번도 국어의 특징인 게 맞잖아 이렇게 생각하니까 다른 거에서만 찾는 거지. 그래서 자 1번도 맞긴 한데 1번은 뭐 요건과의 특징이고 2번, 3번, 4번은 의문상의 특징이고 그래서 4번, 5번 문제하고 6번 문제의 발문 차이를 잘 보고 정확하게 답을 찾는 연습을 하셔야 돼. 서울시에서도 자 다음 중 국어의 어휘상의 특징이 아닌 것 어휘상의 특징 3가지에다가 의문상의 특징 하나 나올 수 있잖아. 그치? 요거 찾는 거지.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 뭐지요? 챕터가 뭐가 나와, 이제? 의문론이 나오지요. 의문론. 자, 의문론은 언어 1번보다는 출제 가능성은 조금 더 높아지죠. 한참 높아지죠. 그래서 챕터 2 보시면 의문론 나오는데, 자, 의문론에서도 선생님이 늘 2가지 거. 자, 의문의 정의, 의문의 갈래, 의문의 뜻이 뭐지? 의문의 뜻이 단어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최소단위더라 이렇게 말하지. 그래서 이거를 의문이라 그러고 이 의문은 음소와 운소로 나눠지고요. 자, 음소가 뭐지? 우리는 분절 의문이라 그러지. 운소가 비분절 의문이라 그러지. 자, 이 음소가 뭐가 있어? 그래서 결국 의문이라는 것은 자음, 모음, 장단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면 되겠지. 자음, 모음, 장단이 있습니다. 자음과 모음과 장단 여기까지 가겠지. 그래서 자, 중세국어에서는 강약이나 고저에 의해서도 의미 분화가 일부 이루어졌었는데 현대국어에서는 강약하고 고저에 의해서는 안 만들어지지. 영어는 아마 악센트가 있으니까 조금은 악센트에서 의미 차이가 생기는 단어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국어에는 뭐 강약이나 고저는 지금 사라지고 지금은 장단 이렇게 나와서 그래서 간혹 문제 중에서 뭐 비분절 의문에서 음소는 국어에서 뭐 장단, 고저, 강약이 존재한다 이런 말이 나오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 무책임해요. 다른 선택지를 봐야 돼. 그래서 정확하게 현대국어에서는 없지만 자, 중세국어 때는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완전히 틀렸다.
완전히 맞았다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려워. 그래서 다른 선택지를 보고 같이 보는 거야. 그래서 넓게 보면은 장단, 강약, 보적까지 다 보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국어에서 음은 자음과 모음이 되는데, 기본 음운을 먼저 봐야지. 기본 음운. 기본 음운은 자음이 몇 개? 14개. 모음이 몇 개? 10개. 그치?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운용하는 게 몇 개? 5개. 여기다가 몇 개? 11개. 그래서 19개하고 21개. 도합 40개의 음운을 가지고 활용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 40개의 가지고. 근데 모음은 요 안에, 자, 모음의 숫자는 같지만, 단모음 10개, 이중모음 11개지요. 근데 기본 모음이 단모음이고, 운용 모음이 이중모음이다. 이런 게 아니지. 기본 모음 안에도 단모음과 이중모음이 섞여 있고, 운용 모음 안에도 단모음과 이중모음이 섞여 있지요. 그러니까 기준을 자, 두 가지로 봐야 돼. 기본 모음 10개, 운용 모음 11개. 이걸 섞어 가지고 다시 단모음 10개, 이중모음 11개 이렇게 만들어지지. 그치? 숫자만 우연히 같을 뿐이야. 오케이? 그리고 장단. 그 다음에 이제 갈래 그러면 자, 우리가 자, 첫 번째 자음의 갈래도 그릴 줄 알아야지. 자음의 갈래도. 19개의 자음의 갈래도 그릴 줄 알아야 되지. 그래서 나누는 기준은 자, 횡이 뭐가 돼? 조음의 위치. 자, 종이 뭐가 돼? 조음의 방법. 조음의 위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치? 그래서 1번이 뭐가 된다? 자, 두 입술, 양순. 자, 혀끝, 잇잇몸에서 설단, 치조. 그 다음에 여기는 자, 구개. 여기는 연구개 밝혀주고, 여기는 목청, 품.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이제 소리 내는 방법은 일단 크게 양분하면은 무성음, 유성음. 우리말로 바꾸면 안울림 소리, 울림 소리. 안울림 소리는 자, 또 뭐가 만들어져? 파열음, 마찰음, 파열음하고 마찰음이 섞인 파찰음. 그치? 그 다음에 유성음 안에는 자, 비음하고 유음. 그쵸?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빈칸을 채워 넣으면 되겠지. 그치? 자, 노란 빛이 없다. 빈칸을 채워 넣으면 되겠지. 양순 파열음. 양순 비음. 그치? 그 다음에 설단치좀 뭐가 돼? 그 다음에 마찰음. 그 다음에 이게 되겠지. 그 다음에 경국의음은 뭐가 돼 있어? 연국의음 뭐가 돼 있어? 그 다음에 자, 후음 이게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자, 이번에 자, 단모음의 갈래도 이렇게 되면 자, 기준이 세 가지가 만들어지잖아요. 그치? 먼저 혀의 위치. 그러면 자, 쌈박하게 앞에 있다, 뒤에 있다. 그 다음에 입술 모양이 평평하다, 동그랗다, 평평하다, 동그랗다. 그치? 혀의 높이,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 자, 여기는 개모음, 폐모음. 혀가 올라가면 턱이 올라가니까 입이 닫히겠지. 턱이 떨어지면 입이 열리겠지. 그래서 폐모음, 개모음, 개폐 이게 되겠지. 그리고 나서 이제 단모음 10개를 넣으니까 이, 아, 에, 어, 으, 우, 오, 위, 왜 만들어지지. 이중모음 11개는 뭐가 돼? 야, 예, 여, 예, 와, 왜, 요, 워, 왜, 유, 의 이게 되지. 자, 이 중에서 하나, 그 다음에 어디 있어? 둘, 셋, 넷, 다섯, 여섯. 요 6개는 뭐라 그런다? 모음의 종류를 이상향, 이중모음. 이상향이란 말이 무슨 말이지? 반모음 이가 앞에 위치해. 이거 어떻게 된대? 이하고 아가 만들어졌지. 이 아가 야가 되는 거고, 이 에, 이 어, 이 에. 요는 어떻게 돼? 이 플러스 오가 되겠지.
유 같은 경우는 이 플러스 우가 되겠지. 그래서 요 6개는 자, 이 상향 이중 모음 이렇게 말하고요. 이 상향 이중 모음, 이 모음이 앞에 위치해 있어 이런 뜻이고, 자, 요 녀석, 요 녀석, 요 녀석, 요 녀석은 오후 상향 이중 모음. 오모음하고 우모음의 앞에 위치하더라. 그래서 이게 우리 로마자로 가면 요 반모음이를 뭐로 표시하지? Y로 표시하지. 그치? 요 오우를 뭘로 표시하지? W로 표시해서 자, 이렇게 반모음을 표시하는 거지. 그다음에 요거는 자, 특별하게 이 모음이 뒤에 와 있기 때문에 이건 뭐라 그래? 이 하향 이중모음 이래 주면 되잖아. 이 하향 이중모음. 오케이? 자, 요게 이제 자음의 자, 갈래도와 모음의 갈래도. 기본적으로 요 갈래도를 알아야 음운 가지고 풀 수 있겠지. 그리고 음운 변화 중에서 자, 끄집어낼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음운 변동은 우리가 자, 음운 변동의 양상에 따라서 교체, 축약, 탈락, 첨가. 교체를 다른 말로는 대치라고도 말하지. 그치? 자, 이 중에서 자, 교체의 단원이 뭐다?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자, 음절의 끝소리 교체. 자, 그래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자, 뭐가 된다, 뭐가 된다. 자, 교체가 됩니다. 이거지. 근데 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 중에서 자음군 단순화만큼은 교체로 보는 견해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뭘로 본다? 탈락으로 봅니다. 이거지. 탈락으로 봅니다. 자음군 단순화 같은 경우는. 그리고 나머지 뭐 이제 음절의 끝소리 같은 경우는 헛받침이나 쌍받침이 대표문으로 바뀌는 거는 뭘로 보겠다? 교체로 보겠다. 이게 되겠지. 이쪽으로 가면 이제 두 번째 동화도 뭐가 돼? 동화도 교체가 되겠지. 동화도. 그치? 그럼 동화 중에서 뭐가 있는데 가장 먼저 뭐 자음동화. 그치? 자음동화가 있는데 자음동화는 또 이 안에 비음화나 유음화가 있겠지. 그치? 그러니까 비음화, 광복동의 낭만, 어머니 낭만, 광복제나 온이냉면, 마음남면, 마음내명, 그 다음에 눌룰랄라 교체지. 그래서 비음화나 유음화, 동화 중에서 이제 두 번째 뭐 구개음화. 디귿이 지읒으로 바뀌고요. 티읒이 치읒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되지. 근데 동화 중에서 자, 이 모음 순행동화만큼은 뭘로 보겠다? 이 모음 순행동화만큼은 뭘로 본다? 첨가로 봅니다. 이거 첨가로 봅니다. 그러면 이 모음 자 역행동하고 이 모음 자 순행동화가 있는데 이 모음 역행동화는 그치? 이 모음 역행동화는 자 비표준어가 일반적인 오랫동안 써서 굳어진 거는 인정해 줘야 되지. 그 다음에 이 모음 순행동화는 뭐야? 피어가 되지만 피여로 발음해도 되지.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교체라고 말하고요. 이거는 뭐라고 말하냐면 첨가라고 말해요. 그러면 자 위에 거 설명하면 친구들이 이해를 해요. 쉽게. 왜? 자, 아 모음이 에 모음으로 바뀌었잖아요. 여기 있는 아 모음이 그치? 자, 이 모음의 영향을 받아서 에 모음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아가 에로 스위치 됐어요. 교체됐어요. 여기까지는 좋아. 그리고 이걸 보고 그대로 아이들이 어가 여로 바뀌었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얼마든지 제기할 수 있는 의문이겠지. 어가 여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왜 교체로 안 보고 왜 이거는 첨가로 봐요? 라고 말하면 이거는 봐보자. 단모음이지. 이중모음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단모음이 저기 지워졌는데 단모음이 이중모음으로 바뀌지 않고요. 단모음이 이중모음으로 가려면 어가 여가 되려면 아까 이 여는 이 상향 이중모음이었잖아. 이 상향 이중모음.
그치? 이 상향 이중모음이면 이가 어를 만나야지 되는 거지. 그럼 또 학생이, 선생님 여기 있는 이가 만나다고 보면 되잖아요. 그러면 참가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이가 없어져야지 이리 가야지. 교체라면은. 근데 여기 살아있잖아, 이가. 이는 그대로 있고 어가 요로 가려면 요 사이에 반모음이가 쏙 하고 뭐 돼야 돼? 쏙 하고 끼어들어야 돼. 그치? 그래서 동화 중에서 자음동화나 이모음 역행동화나 구개음화나 자 뭐지 원순모음화나 이런 것들은 역사적으로 교체라고 볼 수 있어. 그런데 이모음 역행동화만큼은 뭘로 보자? 첨가로 보자. 이렇게 봐요. 첨가로 보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된소리 대기, 당연히 교체지. 된소리 대기, 국밥, 국밥 이러면 밥이 밥으로 갔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뭐가 되냐면 자, 사이소리 현상은, 그치? 사이소리 현상은, 자, 사이소리 현상은 우리 몇 가지가 있지? 세 가지가 있지. 세 가지가 있지. 그리고 사이소리 현상 중에 1번. 사이소리 현상의 된소리화는, 된소리화. 자, 이거는 교체로 보자. 대신에 사이소리 현상의 2번하고 3번에 뭐가 나오지? 니은 덧남 있잖아요. 니은 덧남은 뭘로 보자? 니은 덧남은 첨가로 보자. 이렇게 되지. 첨가로 보자. 그러면 사이소리 현상의 자 1번 그러면 요거까지 보는 거는 교체로 보는데 아무런 저항이 없지. 왜? 비읍이 쌍비읍으로 바뀌었잖아. 그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제 요거 잘 봐. 콧날 됐으니까. 그치? 실제로 표준 발음법에 의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콧날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거든. 그러면 이 구조를 따라가면 교체지. 이 구조를 따라가면 교체지.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거를 첨가로 봤지. 첨가로 볼 수 있는 근거는 뭐야? 이게 코 플러스 날이지. 콧 플러스 날이 아니잖아. 콧 플러스 날이 아니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래서 이거는 코 플러스 날이 아니라 코하고 날이 콧날이 돼서 첨가가 되니까 표기만 콧날로 써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자 이거는 자 첨가로 보고요. 자 이 깻잎도 사실은 깨 플러스 잎이지. 근데 발음이 어떻게 돼? 깻잎 이렇게 되지. 아 물론 요건 교체겠지. 끝소리는. 근데 요거는 뭐가 되는 거야? 요거는 첨가가 되겠지. 그래서 요거는 교체, 요거는 첨가. 그렇지.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론이 생기는 게 뭐가 있냐면 이론이 생기는 게 이렇게 되지. 이렇게 해서 끝나면 그냥 교체로 보는 게 제일 편해. 교체로 보는 게. 왜 이것도 촛 플러스 뿔이 아니라 원래 이 단어는 초하고 불이 만난 거니까. 그럼 초하고 불이 만나서 뿔 됐으니까 비읍이 쌍비읍으로 바뀌었어요. 이러면 되지. 근데 이제 이 이후에 문제가 하나 생기잖아. 이 이후에 무슨 문제가 생겨? 사이소리가 일어났으니까 사이시옷을 표기해줬지. 표기해주고 나니까 발음이 촛불 이렇게도 발음이 되잖아. 촛불 이렇게도 발음이 되잖아. 그러니까 설명할 때 자 요거까지는 오케이 교체 오케이 좋아. 교체 이게 왜 교체야? 이거는 교체인데 이게 왜 교체야? 이거는 하나가 더 생겼잖아. 아 이거는 나 첨가로 볼래. 라는 견해가 하나 있어. 라는 견해가.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요 견해는 대부분 어때? 이게 원래 발음이고 허용 발음이기 때문에 이거를 뭘로 볼 거니 했을 때 야 이걸로 발음 나니까 첨가로 보자. 이거는 일반적인 건 아니겠지. 그래서 일단 이런 견해가 있다라는 건 여러분 알아두시는데 기본적으로 사이소리 현상의 1번은 뭘로 보겠다? 교체로 보겠다라는 게 일반적인 견해다. 그래서 혹시라도 시험 중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문제가 나오면 아 첨가로 보는 견해도 있다더라. 오케이?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요것도 하나의 이견이 될 수 있고 이거는 자 역행동화하고 순행동화는 차이가 될 수 있고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축약이라는 것은 뭐가 나오지? 자음 축약이 나오지. 자음 축약. 자음 축약이라는 것은 히읗이 관건을 가지고 있지. 히읗이. 그 다음에 모음 축약 요게 나오지. 모음 축약. 그치? 모음 축약 요게 나오네. 그래서 모음 축약은 단모음에서 반모음이가 어때? 들어가가지고 자 한꺼번에 나타나는 거. 그래서 자 두 개의 단모음이 모여가지고 이중모음 견디어 이게 견뎌 이게 돼버리지. 그치? 그래서 모음 축약 요게 되겠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지금까지 쭉 설명한 것 중에서 다 발음인데 요거는 표기에서 일어나. 요거는 표기에서 일어나. 여러분들이 문제 찾을 때 다음 중 음원상이 다른 하나 그러면 막 발음에다만 몰두하는데 중간에 표기상에서 일어나는 게 있어. 표기상에서 일어나는 게. 그치? 그럼 표기상에 일어날 때도 우리가 뭐 해줘야 돼? 체크를 해줘야 돼. 그 다음에 이제 탈락 가면은 자, 두 번째가 뭐가 나와? 자음 탈락과 모음 탈락이 나오지. 자음 탈락과 모음 탈락이 나오는데 자음 탈락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탈락은 니을 탈락. 모음 탈락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자, 으 탈락. 이건 우리가 불기초 가령에서도 나오지. 니을 탈락은 자 어떤 거냐면 두 가지인데 니을 탈락이 일어나는 것은 합성어에서 일어나. 합성어에서. 그치? 바늘하고 질이 만났는데 바느질이 돼버려. 그치? 불하고 삽이 만났는데 부삽이 돼버려. 그쵸? 이런 것들은 물하고 논이 만났는데 무논이 돼버려. 그쵸? 이런 것들은 그냥 단어가 만나는 과정에서 니을이 떨어졌어요 라고 보면 되고, 그거보다는 이제 뭐가 많이 나와? 니을 탈락은 용언어가 니을이 니은, 비읍, 시옷, 오 외울 때는 오늘 새벽 앞에서 니을이 떨어져 버리더라. 오늘 새벽 앞에서 니을이 떨어져 버리더라. 그래서 잘 살으세요 이게 아니라 잘 사세요 이렇게 되더라. 오케이? 잘 나릅니다 이게 아니라 잘 납니다 이렇게 돼버리더라. 그 다음에 으탈락은 음모음은 어디 앞에서? 모음어음 앞에서 무조건 떨어져 버리더라. 요게 되죠. 오케이? 저희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음 탈락 중에서 뭐가 나와? 히읗 탈락이 하나 더 나오지. 히읗 탈락. 히읗 탈락. 히읗 탈락은 뭐가 돼? 자, 모음어미 앞에서 히읗은 떨어지죠. 용언의 히읗은 좋아. 이게 그냥 발음이 좋아가 아니라 좋아 이렇게 발음이 되죠. 그 다음에 자 추가된다면 시옷 탈락도 뭘로 갈 수 있어? 자, 자음 탈락으로 볼 수 있어. 시옷 탈락은 뭐냐면 시옷 불규칙이야. 그러니까 이건 엄밀하게 말하면 과연 이걸 탈락이라고 봐야 되는가? 근데 불규칙에서 탈락이 되니까. 그치? 웃다가 웃어. 이건 변하지 않았는데. 자, 짓다가 지어. 이게 돼버리면 히읗이 탈락하더라. 그러면 여기 이제 히읗 탈락이, 시옷 탈락도 자음 탈락으로 보잖아? 그러면 이쪽으로 와서 우 탈락이 있지, 우 탈락. 우불규칙 있잖아, 우불규칙. 그치? 뭐, 우불규칙도 뭘로 가는 거야, 우불규칙도. 모음 탈락으로 봐도 되겠지. 이거를 자음 탈락으로 온다면. 이게 됩니까? 오케이. 그래서, 자, 시옷 탈락, 미음 탈락.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뭐가 나왔어? 동음 탈락이라는 게 나오지. 동음 탈락. 동음 탈락. 자음의 동음 탈락은 단어가 생기는 과정에서 일부 단어에서 나와. 가난이란 단어를 중세국어 찾아봤더니 갓난신고에서 왔어. 똑같아서 하나가 떨어졌다라고 보는 거야. 조용이란 단어가 종용이란 단어에서 왔어. 그래서 하나가 떨어졌어 이렇게 보는 거야. 이건 이제 자음에서의 동음 탈락 이렇게 보는 거고요. 모음에서 동음 탈락은 알아도 이건 축약은 아닌데 이게 되잖아. 그치? 그럼 가아가 자 갓이 됐으니까 여기서 아가 만나서 갔다 이렇게 발음하지 않고 갔다 이렇게 되겠지. 되니까 하나가 떨어지는 거지. 되니까 하나가. 근데 이게 맞춤법에 가면은 줄임말에 들어가 있다. 맞춤법에 가면은 34항인가에 가서 줄임말로 되어 있는데 엄연히 말하면 탈락이지. 엄연히 말하면 뭐 동음 탈락 이렇게 된 거야. 동음 탈락. 오케이. 자, 이렇게 되는 것들이 뭐더라? 탈락이더라. 근데 탈락은 또 재밌는 게 뭐냐면 히읗 탈락을 빼고요. 이것들이 표기에서 일어난다. 표기에서 일어난다. 오케이? 표기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자, 나머지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발음에서 일어나는데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은 표기에서도 일어나.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될 때
자, 먼저 발음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화를 쭉 보고요. 밑줄이 없다면 다음 중 자, 음운 탈락이 되는 게 몇 개인가? 음운 축약이 되는 게 몇 개인가? 그러면 발음에서도 찾아야 되고 표기에서도 찾아야 돼.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표기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고 이거는 발음을 기준으로 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됐죠? 그다음에 예전에 서울시에서 뭐 도치라는 게 나왔는데 음운의 순서를 뭐 바꿔주는 거겠지. 그냥 개념만 하나 있었습니다. 이건 아마 우리 기출문제에서 한번 풀어본 적은 있을 거야. 도치, 거북이, 거북 뭐 이렇게 돼가지고 첫 소리하고 끝소리가 위치가 바뀌었다. 이렇게 통시적인 변화 보여준 적이 한번 있어. 자, 요걸 알아야지 이제 음운론에 대한 문제를 풀 수 있겠다. 그래서 음운론에서는 자, 칠판에 접어서 좀 집었는데 음운에서는 갈래. 정말로 이제 만약에 음운에서 어렵다면은 뭐가 어려울 수 있냐면 장단음 가지고 의미 분화하는 것들 나오겠지. 그치? 그래서 뭐 패스포드 여권 나오잖아. 자, 여권 길게 발음해 짧게 발음해. 헷갈리지. 그치? 그 다음에 여권 신장. 요즘 페미니즘 나와서 여권 신장. 여자의 권리를 말할 때 여권 길게 발음해 짧게 발음해. 어렵지. 그런 것들이 나오면 어려워져 버려. 둘 다 짧아. 두 달 잡고 어떤 게 길게 되냐면 요즘 뭐야 정치권에서 야권하고 달리 여권에서 여권 핵심 관계자가 그럴 때는 이제 W 썼을 때는 길게 발음해. 그렇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오면 실제로 의문에서 어려운 거는 장단이야. 전통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쌤도 어려운데 여러분은 더 어려워. 왜? 여러분들이 점점 시대 갈수록 장단에 대한 의미 분화에 대한 기능은 점점 더 희박해지기 때문에. 근데 있기는 해. 그래서 시험 문제 내는 사람이 애딴 니들 엿 먹어봐라. 그러면 그런 문제를 내기도 해. 엿 안 먹으려면 될 수 있으면 그런 발음도 주의하게끔 하는 연습을 하는 게 좋아. 알겠지요? 자. 자, 여기까지 음운론에 대한 기본 이론 잠깐 보고 자, 쉬었다가 문제 풀어보도록 합시다.